안녕하세요. 빵 좋은 남자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주제였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써놨는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올렸던 그 선상낚시 그 진상편에 대한 댓글에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출조버스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출조버스? 저도 이제 컨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출조버스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 출조버스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 서치를 좀 해보면서 좀 여러 가지 저도 처음 알았던 어떤 그런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조버스가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조버스를 탔던 경우에 이제 그 여수, 완도, 통영, 뭐 요렇게 이제 갈치, 한치, 요럴 때 나갈 때 이제 출조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고, 물론 대전에서도 서해안 나가는 출조버스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시즌 때문에 좀 있는 거지. 그리고 대전 살면서 무슨 군산 그 보령 뭐 태안 쪽 가면서 이제 출조버스를 거의 타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그러니까 이 대전 사는 사람들이 서해권 갈 때 출조버스 타는 경우에 이제 동호회 낚시 갈 때, 우리끼리 갈 때 이제 이런 경우에 좀 타죠. 대부분이 이제 그 야간 낚시 하거나 원거리권을 갈 때 저희가 출조버스를 타고 저도 그렇게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곱씹어 보니까 출조버스를 한 대여섯 번 탔나? 그러니까 출조버스를 제가 많이 타보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출조버스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출조버스의 장점이 많죠. 특히 야간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출조버스를 잡아서 이제 편하게 갔다 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조버스를 몇 번 타봤는데, 물론 편한 건 있습니다. 편한 건 있는데 가장 불편했던 점이, 어제까지는 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이제 가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게 가장 이유가 컸어요. 이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몇 번 갈치 낚시를 좀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외줄 낚시 갈치를 거의 안 나가는데, 물론 이제 어종마다 이제 연령층의 차이는 좀 있어요. 갈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나이 드신 조사님들이 많고, 그리고 한치 같은 경우에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가 좀 나이가 연령대가 그다음에 좀 젊어요. 근데 갈치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몇 번 타다 보면 어차피 그 대전이나 지역에서 뵙는 거니까 고분이죠. 이렇게 또 무리들이 또 계세요. 어르신들 무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시면은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씀이 계속 막 이제 얘기하시고, 이제 소주 한 잔씩 맥주 한 잔씩 계속 거기서 드시지. 아유, 난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어르신들 이제, 뭐, 말년, 저렇게 재밌게 사시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러고, 그냥 모르는 척 하고 갑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이 출조버스 회사마다 약간 좀 더 다른 게 있어요. 그니까 제가 다녔던 출조버스 회사는, 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선사는, 그 여수에 있는 선사였는데, 출조버스를 주로 받는 그 선사였어요. 그래서 식당도 이렇게 딸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저녁은 이제 식당에서 먹거나, 그다음에 아침은 이제 선사에 딸린 식당에서 뭐 떡만둣국 이런 거 뭐 보통 그런 것들 먹고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출조버스 같은 경우에는 선망명을 잘 안 알려주는 그 데도 있어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수도권보다 출조버스 운영하는 그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조버스를 한두 번 타게 되면, 출조버스는 거의 요즘에 그 밴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사이트 있는 그 출조버스도 있고, 뭐 수도권 지역에는 사이트가 있는 데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대전 살다 보니까 그런 그 출조버스나 선사들은 들어가 보질 않아서 제 개인적인 얘기만 좀 드리는 건데,
그 몇 번 갔다 오면 이제 문자 딱땅땅땅 오죠. 뭐 어느 날 날씨 죽입니다. 뭐 이제 뭐 대박 조항 뭐 조항 사진도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제 대충 선사가 다 정해져 있는데 몇 번이다 보다 보면 선사 거의 비슷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좀 다양하신가 봐요. 뭐 심지어는 그 날짜만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고 출처버스 그 선박 이름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선박 이름 대신에 무슨 뭐 전투함 부르듯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제가 지금 출처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왜 방송으로 다루게 결심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 주제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구독자님께서 이걸 달아달라고 하실 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름의 서치를 좀 한번 해봤는데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이 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에 몰랐는데. 근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겠다는 좀 판단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물론 출조 버스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출조를 나갔는데, 배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들 다 차치하고 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출조 버스는 충분히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입니다. 특히 수도권 계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걸 서치를 해보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출조버스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버스마다. 이 노란색 그 번호판이 있고, 하얀색 번호판이 있는데, 이 버스들이 좀 사업자를 제대로 내고 하는 버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또 뭐 이렇게 뭘 또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얀색, 그러니까 즉 자가용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상종합보험인가 이런 거를 들지 않는 버스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이건 제가 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교통사고가 몇 번 났었는데 그냥 일반 뭐 종합보험이 들어있는 차끼리 부딪히면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하고 뭐 큰 사고 아니면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라든가 이제 택시라든가 이런 거하고 부딪히게 되면 이제 조합이라고 그러죠.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그다음에 택시 그 공제조합, 여기 보험사들은 좀 짜요. 그래갖고 합의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보면 좀 되게 좀 빡빡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 사고, 배달 오토바이 같은 이런 책임보험만 들고 있는 차량 사고가 나면 이 내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이 생겨버려요. 이게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한도 금액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갖고 병원 몇 번 갔다 오면 돈이 다 날라가요. 뭐 150, 120,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래서 이 버스도 이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유상 무슨 뭘 사업자를 내야 되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그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는 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출조버스를 타게 되면 나중에 그런 버스를 타고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책임 소지의 어떤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낚시 커뮤니케이티에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 와이프가 얼마 전에 그 배달 오토바이 뒤에서 치여서 100%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험을 결국엔 썼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조버스를 선택할 때 어떤 이런 기준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선사에서 운영하는 뭐 이제 사업자 등록증 제대로 내시고 하시는 이런 뭐 출조버스도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이제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자가용으로 운영하시는 출조버스가 수도권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그걸 또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그 출조버스를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주셨던 분인데
이 관광버스 운영업인가 뭐 이런 거는 목적지와 출발점이 또 같아야 되나 봐요. 어디 뭐 들리고 뭐 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안 타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뭐 만약 여수 간다 그러면 그 인천 곳곳을 뭐 들려서 이제 조사님들을 태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내려주는 데도 다른 것 같고, 뭐 서울은 뭐 기흥아이시서 만나고, 뭐 어디 가서 만나고, 뭐 이렇게 또 태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도 어찌 보면 불법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또 하시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 제주도 그 선상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조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 내려오는 그 첫 비행기가 8시에서 9시에 그 사이를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공항과 그 항을 이어주는 선사 이용하는 그 셔틀버스라도 뭐 하죠? 그냥 이제 봉고차 이런 건데, 이제 이거 갖고도 이제 그쪽에서 법 테두리 위반이다라고 뭐라고 해서 그게 운영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저희 같은 조사 입장에서는 좀 짜증 나죠. 다 일일이 돈 내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출조버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참 필요한 거죠. 그리고 출조버스가 편한 것도 많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조차고 뭐 이제 낚시 다니는 거지, 혹이라도 어떤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당했을 경우 어떤 그런 마땅한 보상이 나오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또 그런 상황을 닥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좀 번뜩 나더라고요. 물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출조버스에 대한 어떤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 던진 거 마냥 수도권에서 혹시 출조버스를 타시고 불편했던 상황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을 한번 해보면서 또 방송을 또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가 구독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조버스 나가실 때도 좀 그 보험 유무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제 방송 왜 보십니까? 제 방송 보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 낚시 방송이라는 게 제 방송하고는 완전 다르죠. 이제 낚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방송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그 유튜브계도 상당히 커져서 기획사가 있는 유튜버 있고 막 이제 그 PD가 있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튜버 보면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선상 낚시기에 저 같은 놈도 하나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그 선상 낚시 선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금 자그마한 좀 이슈를 한번 건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국민청원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안 될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뭐냐면 목소리 한번 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보면서 그냥 감정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댓글 읽어보면 좀 쓸데없는 의미부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는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곽튜브라고 아시죠? 곽튜브. 엄청난 구독자를 보여온 곽튜브가 어떤 모 연예인이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충고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유튜브가 방송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고 PD가 있고 막 영상 미리 따지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해보니까 안 본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가지각각이지만 유튜브 다와야 되는 어떤 그런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곽튜브가.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맨날 똑같이 그렇게 저도 이렇게 낚시하는 영상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찍어서 안 찍는 게 아니라, 물론 귀찮기도 합니다. 근데, 낚시계에도 저 같은 놈,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제 채널이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그로 끈다고 막 그러시는데, 저 조회수 뭐 안 나와요. 조회수 한 10만 정도 돼야 무슨 어그로지. 저 유튜브 정산 받아고 10몇만 원 처음 받았나? 이제 그거 좋은데 쓰겠습니다. 뭐, 그 정도가 어그로예요? 여하튼 간에,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부분들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또 제 방송 보시면서, 또 이렇게 전 귀로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에서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뭐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뭐 1000, 2000, 300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저는 이 낚시계 2단화로서 이런 방송을 꾸준히 할 겁니다. 한편 또 제 지인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배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 그러냐. 요즘엔 제가 낚시를 많이 못 가는데 이번 주에 낚시 갑니다. 이제 낚시 가면 이제 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여하튼 간에 오늘은 선상 출조버스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꼭 댓글을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쉐어하면서 더욱더 안전한 성산 낚시를 만드는 게 제 꿈이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좋은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영상을 2번 찍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첫 번째가 좋았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여하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빵 좋은 남자였습니다.